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막달 산모이기도 하고요. 몸이 무거워진 탓에 친정엄마에게 옷 수선 기술을 배우며 나름 태교에 힘쓰고 있어요. 저도 주부이고 곧 아이 엄마 되는 입장이라 시댁, 결혼 사연에 그렇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겪은 일도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그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괜히 제가 오지랖을 부려 시동생에게 상처를 남겨준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잘 지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 큰일 났다. 지금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일을 어쩜 좋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넘어가게 생기다니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주식이랑 건물에 투자를 좀 했는데 글쎄 그 투자자랑 연락이 안 돼. 옆집 김 여사랑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고. 아이고, 일을 어떡하면 좋니?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식은 뭐고 투자는 뭔데? 자식들한테 좀 더 물려주겠다고 내 아버지랑 머리 싸매고 고심한 끝에 투자한 건데 그게 글쎄 사기라는구나. 노후 자금이랑 가진 거 다 털었지 뭐. 내가 너희들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 왜 그런 걸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어떡하면 좋니?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형이랑 일 얼른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기다려요. 형수님이 바로 가신다니까 엄마는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계셔. 아이고, 일을 어쩐다. 아이고. 여보, 미안한데 수고 좀 해줘. 일 마치는 대로 바로 갈게.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 후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양가 집안은 못 살 정도는 아니었고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죠. 조금 남다른 점이 있다면 시동생은 벌써 아이가 셋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동서와 사고를 쳐 졸업하기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셋째까지 가진 상태였죠. 하지만 그에 반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가 잘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들 둘 장가 다 보내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 놓으셨을 정도로 여유 있으셨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욕심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셨다가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외지에 땅을 마련하셨고 투자금까지 마련하셨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였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결국 황망히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댁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곧 셋째 조카가 태어날 상황이었고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어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시동생 부부는 원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손아래 동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같은 심보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동서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응, 나 저기 일하러 나왔어. 네? 무슨 일이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깐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니?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요 앞 사거리 병원 건물 알지? 거기서 건물 청소 시작했어.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원치 않아요. 이참에 좀 쉬시라니까. 에이, 도영이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이사라도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어머니, 저희 다 돈 벌고 있고 상황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자만 조금씩 내면 되는데 어머님까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싸놓은 똥은 치워야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니?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되시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실 날 없었잖아요. 누구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마음 쓰지 마시고 힘들게 일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그나저나 둘째네는 연락 자주 오니? 새아가가 곧 출산인데 가뜩이나 올여름이 덥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연락 와서 아이 맡기기도 하고 그래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아이들 데리고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그러게 말이다. 큰애니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오늘은 일찍 끝나는 날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빨래 좀 해놓으마. 너도 일 보고 천천히 들어오렴. 아이들 데리고 원룸살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다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돈을 벌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입장이라 서로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시동생의 상황을 더 배려해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겠다고 난리통이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은 빚부터 해결하자는 심산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숨통이 트일 무렵 저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녀 바쁜 생활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댁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더 이상 자녀 계획을 미루다 보면 영영 못 가질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도 했고 저희 부부가 이제는 정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었답니다. 당신 세탁소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회사 다니면서 권 부장님 눈치 보는 것보다는 나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밥도 챙겨주지. 좋은데? 그래도 안 하던 일하면 좀 버겁잖아. 몸은 좀 어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당신은 요즘 매일 야근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도 그렇고. 우리야 뭐 어쩔 수 없지.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해. 당신이 그렇다면 뭐. 어머님은 청소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집이시네. 그러게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 어제도 새벽에 나가서 오후 늦게 오셨다는데. 매일 같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 좀 힘들지 않나? 내 말이 차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부업 같은 거 말이야.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래, 그럴게. 그나저나 세탁소 일 배우면서 주변에 배달 가거나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장인어른 장모님만 좋다면야. 요즘엔 그런 게 대세잖아. 세탁물 수거하고 가져다주고. 상의 좀 해봐야겠다. 이따가 저녁에 만나. 응, 고생해.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손님 옷 수선하고 있지. 무슨 일 있어? 몸도 무거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동서 많이 답답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배는 더 불러오고. 외출해 본 지가 언젠지. 답답해서 어떡하노?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 안 그래도 부탁 좀 하려고요. 이번 주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출산 전에 친구들 모임도 있고 아이들도 그 원룸에서만 지내니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랑 나랑 잘 노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 정말이죠?
딴 말하기 없기에요. 아이들 봐주는 게 뭐 대수라고. 아이들 먹을 간식이나 영양제 같은 것만 꼼꼼히 챙겨주고. 역시 우리 형님은 될 줄 알았어. 아니 친구들 모임인데 애들 데리고 가자니 분위기 흐릴 것 같고 저도 출산 전에 마지막 모임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럼 토요일만 맡아주면 되는 거야? 네, 일단은요. 모임 나가봐야 알겠지만 분위기 무르익고 그러면 밤도 샐 것 같아요. 에이, 내일 모레 출산할 사람이 밤까지 새면서 노는 건 좀 아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몸을 생각해야지. 그나저나 어제 검진 다녀온 건 뭐래? 별일 없어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이제 출산만 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형님, 저 그럼 애들 짐 쌀게요. 그래. 그럼 내가 이따가 데리러 갈게. 네, 감사해요. 시동생 부부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가끔씩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요. 막달 임산부인 동서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가끔 약속이 있을 때면 종종 맡기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을 맡기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아예 대놓고 애들 보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동서가 저에게 말실수한 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집안 퀄리티가 안 선다고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지난 일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제가 많이 상처받았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자주 맡겼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었답니다. 동서도 시댁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동구매나 구매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며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자랑해대기 바빴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야 했습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아예 상대방을 까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형님, 저 이번에 효소 공동구매하는데 이참에 형님도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나는 딱히 생각이 없어. 먹고 있는 제품도 있고 요즘 임신 준비한다고 음식 가려서 먹고 있거든. 미안. 뭐 좋은 거라도 드시나 봐요? 제가 팔아서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야. 한약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니, 제가 이거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인데 형님도 어느 정도 팔아주셔야죠. 같은 며느리끼리 의리가 있지. 사돈 어른들은 효소 같은 거 안 드세요? 글쎄? 워낙 알아서 잘 챙겨 드셔서 딱히 필요한 게 있으신가 모르겠네. 여쭤봐 줄까? 아니, 영양제가 한두 푼도 아니고 세탁소 하면서 그런 거 사 먹을 벌이나 돼요?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남들이 맡기는 옷 수선해주고 다림질 몇 번 해주면 꼴랑 몇천 원 받고 그러는데 그게 생활이 되냐고요. 그건 동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머,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누가 보면 제가 저격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형님이 애초에 생각을 삐딱하게 하니까 애도 안 들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돈도 벌고 적당히 쿨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요. 저 보면 모르세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갑자기 임신 문제를 왜 거론해?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지? 형님, 정말 예민하시네. 아니, 막말로 제가 모자라요? 형님보다 제가 더 잘 벌걸요? 이참에 형님도 인플루언서 도전하세요. 세탁소 집 딸내미만 하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형님도 형님 일 하시면서 만족감을 느껴야지. 아니,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동서처럼 남들 시선에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세탁소가 뭐 어때서? 지금 우리 부모님 욕 보이는 거니? 누가 뭐라 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되게 예민하시네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 동서랑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나중에 연락해. 저는 자꾸 제게 시비 거는 동서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동서가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할 말이 많아질 때까지 일단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자 함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고 동서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퀵으로 서류 뭉치들을 받았죠. 흥신소 직원이 동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었고 그 서류를 보자마자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알고 보니 동서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동서가 낳은 둘째, 셋째는 내연남의 아이였습니다. 내연남과는 결혼 전부터 왕래가 있던 사이였고 술집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당시 시댁 형편이 여유 있을 때라 돈이 많아 보이던 시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플루언서다 뭐다 하면서 광고나 협찬을 빌미로 뒷돈도 챙겨 먹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쭉 내연남을 만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이 기막힌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저희 집 이사를 앞두고 있기도 했고 일단 이사를 끝내고 나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형님, 신혼집이 넓네요. 이번에 이사하신 집 방도 넓던데. 우리 집이 좀 좁아서 그런데 둘째랑 셋째 그 집으로 보낼게요. 첫째는 그이가 봐주기로 했고 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당분간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도 계시니까 힘든 건 없겠지. 불임인데 언제 애 키워보겠어.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내가 못 봐주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일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건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애들 나 몰라라 하겠다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애들이라니? 누가 우리 애들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니란 소리세요? 형님 불임이더니 자궁이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고장나셨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린 줄 알지? 첫째는 도련님 애인 거 확인했고 둘째, 셋째는 아닌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어. 맞네. 첫째는 도련님 애인가 보네. 그나마 다행이다. 뭐요? 형님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라고 했을 텐데? 아 이게 뭐야? 형님 제 뒷조사했어요. 하면 뭐가 달라져? 야, 적당히 해야지. 남의 귀한 집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지.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낯술이라도 하셨어요? 아니, 나 술 한 잔도 안 했고 정말 지극히 정상이거든?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련님이랑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말하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쭈, 이젠 반말까지 하네? 그러게 동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 그래? 형님, 아니 야. 너 내가 그런다고 쫄 것 같아? 그래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못할 줄 알고? 그게 소원이라면 말해줄게. 저는 그 길로 시동생 남편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보던 시선들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더군요. 정말 제가 까발릴 줄은 몰랐는지 연락해서 온갖 쌍욕을 하면서 발악을 해대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며칠 뒤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욕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이혼소송 당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만 시동생이 키우기로 했으나 멀쩡한 사람 미혼부 만들기 싫어서 큰 결심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도 없고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셔서 저희가 아이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시동생은 생각 정리도 할 겸 돈 벌러 간다며 외국으로 떠나더라고요. 형님, 아니 이 못돼 처먹은 년아. 남의 인생 조져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이봐요.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지? 콩밥 안 먹은 걸 다행으로 알아. 뭐? 아니 이 미친년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딜 감히. 너는 나랑 비교할 건덕지가 못 돼. 이봐 동서. 지금 앞뒤 분간 못하는 건 동서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깝쳐? 진짜 호되게 당해서 야산에 묻혀볼래? 나 원래 험하게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너는 내가 찢어 죽일 거야. 기대하고 있을게. 근데
아마 우리 근처에도 얼씬도 못할 거야. 접근 금지도 신청했고 통신 제한도 걸었거든. 둘이 결혼하면서 혼전 계약서 썼다며. 내용이 뭔지 궁금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미 너는 진 게임이라고. 알겠니?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아예 작정하고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버릇없는 너 참교육 시킨다고 지금까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거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봐봐. 동서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네. 왜 애들은 안 찾아? 궁금하지도 않다 이거야?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어차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그럼 차단할게. 야, 야, 그렇게 동서와의 인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법을 어기고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이라도 보러 오는 줄 알았지만 정말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연히 예전에 시아버지가 사놓은 작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4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도 독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차없이 동서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이 해외에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되어줄 순 없지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 해주기로 했고요. 시동생 첫째 아이는 저희 부부가 사랑으로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다른 조카들도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상황이 정말 아찔하지만 괜찮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젠 저희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기 천사가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었지 뭐예요? 아직 출산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저는 열심히 태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자식 나몰라라 하면서 이득 챙기기 바쁜 그런 엄마는 안 되려고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니까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구구절절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곧 출산이 임박해오는 시기라 그 일이 벌써 1년 정도 지난 셈이네요. 지금 제 뱃속에는 깜찍하고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면 정말 정신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저는 더더욱 바빠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겠죠? 아무쪼록 제 사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로 최근 약혼했었던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한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도 그렇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사람을 급 나눠서 파악하고 돈이며 경제력만 따지는 속물인 것을 알고 손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본인들의 처지가 궁해지자 그냥 해본 소리라며 매달리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미 어떤 인간들인지 저도 파악이 됐으니 앞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려고요. 오늘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찾으시네? 혹시 뭐 나 잘못한 거라도 있나?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당신이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그러실 거야. 설마 우리 부모님 하시는 식당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당신한테 말 안 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이거 당신이 궁금한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궁금한 거야? 누가 그랬던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결혼까지 앞둔 마당에서 양쪽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나는 우리끼리만 서로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뭐 빚 있다고 쳐도 우리한테 물려주실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왜 중요해? 혼수라든가 예당 같은 거 할 때 규모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따지고 보면 당신이 지금 1억 있다고 해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빚이 10억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거 알려고 하는 쪽이 유별난 거야. 악착같이 감추는 게 유별난 거야? 이 문제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사귀기 전부터 말을 했었잖아. 우리가 서로 좋아서 사귀는 거니까 각자 부모님의 말이며 영향 같은 건 고려하지도 말자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걸 말씀 안 하시는데 캐묻기라도 하라는 거야? 나도 당신한테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건 다 오픈했어. 그만하자. 당신이랑 얘기하면 내가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월급 버는 걸로 평생 동안 저축하면 어디까지 갚을 수 있을지, 어떤 집이 좋을지 계산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잘못인 줄은 몰랐네. 약혼식을 할 때만 해도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파고들지 않으려던 남자친구였지만 약혼을 하고 결혼식 얘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부터는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굴었는데요. 저의 재산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도 얼마인지를 은근슬쩍 물어보고 파악할 것을 종용하니 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재산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좋은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일체를 말씀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 그쪽 집안이랑 약혼식이나 한마당이라지만 이런 얘기는 좀 해야겠다. 그 시어머니 될 분이랑 사위 될 사람 솔직히 너무 유별난 거 아니니? 음식점 하는 사람이면 하루하루 매출이 다르다 정도로 말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굳이 파고들지 말란 말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따지는 저희를 모르겠구나. 내가 감추고 있으니까 정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이것 때문에 자꾸 분위기 안 좋아지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압박 줘서 미치겠다 정말. 엄마랑 아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그냥 한 달에 버는 돈 모르겠으면 어지간한 월급쟁이 연봉만큼 번다고 대답하렴. 아니면 차라리 못 번다고 대충 둘러대기라도 하던가. 못 번다고 또 굳이 거짓말을 할 건 없지 않아? 잘 번다고 하면 얼마 버는지부터 계속 꼬치꼬치 따져 물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괜히 돈 관계로 지저분하게 결혼하기 전부터 얽히기 싫으면 그냥 못 번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니? 설마 하니 못 번다고 하면 파혼이라도 하자고 할까 봐? 에이, 기훈 씨가 그럴 사람이야? 사람 안 맞는 거 식장 들어가면서 알게 되고 신혼여행 가면서 또 알게 된다잖니. 당장에야 약혼까지 했으니 마음 잘 맞는다 생각할 수 있다지만 그게 언제까지고 그러리란 보장 있어? 괜히 나중에 귀찮을 일 만들지 말고 그냥 벌이 시원찮다고 말하렴. 엄마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야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의 부모님이 얼마나 버시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니 못 번다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전할까 싶기는 했습니다. 저야 부모님이 얼마나 버시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거짓말은 아니겠다 싶었고요. 아가, 내가 시간이 많이 바쁜데 보는 건 다음에 보자꾸나. 네,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보자고 했는지는 안 궁금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내가 너 보자고 한 건 그냥 사돈들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요즘 요식업계가 영 매출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 그래, 찾는 손님들은 꾸준히 있으시고 일손 부족해서 직원 여러 쓰는 거 보면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반짝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많아야 하지 않니? 밤늦게까지 영업하시는 것 같은데 주류 판매량은 괜찮으시고? 죄송한데요. 어머님이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가게 사정을 빠삭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다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예, 넌 지금 내가 무슨 가게 점검이라도 하는 줄 아니? 그냥 사돈 양반 어렵다고 하시면 좀 도와드리기도 하려 그런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자식인 네가 알지 또 누가 알아? 사실 엄마가 최근에 벌이가 좋지 않다고 푸념하시는 거 듣기는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상세하게 알아야 사람들 데리고 놀러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꾸준히 찾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다. 추궁인지 걱정인지 질문인지도 알 수 없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문답을 거치고 나니 진이 절로 빠졌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식당을 방문하더군요. 아침, 점심, 저녁 한창 바쁠 시간에 방문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나 체크를 하는 느낌마저 받을 정도였죠. 당신 부모님 말이야. 너무 금전 감각들이 없으신 거 아냐? 지금보다 적어도 메뉴들 2배는 돈 더 받아야 마진이 남겠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마진이라니? 그리고 가게 얘기가 뜬금없이 왜 튀어나와? 아니,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양쪽 집안 경제적인 수준이라는 건 맞추는 게 좋잖아. 아무리 크게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도 순이익이 작아버리면 그건 좀 실속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셈에 좀 밝은 편이고 내가 또 경영학 전공자잖아.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까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더 벌어들이셔야 우리 집안 수준이랑 좀 맞을 것 같아. 와, 당신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최근에 자주 어머님이랑 가게 방문했었던 게 가게 매출 계산하려고 그랬던 거야? 사람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면 그냥 좋게 좀 받아.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래. 결과만 좋으면 됐지. 결과고 자시고 간에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게 난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 나 대학 보낼 때까지 키워주시면서 돈으로 나 힘들게 하신 적 없는 분이야. 설령 그렇다고 쳐도 집안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당신 원래 이렇게 속물인 사람이었어? 당신 생각을 잘하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전에 나랑 마음 잘 맞고 말 잘 통한다고 했었지? 그런 것도 결국은 살면서 누린 것들이 비슷한 수준이라 그런 거야.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도는 좀 새겨놔야 하는 거 아냐? 결혼할 사람 경제관념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실망스러운데. 당신이 내 경제관념 걱정 안 해도 적금 꼬박꼬박 부으면서 나는 알뜰살뜰 잘 살고 있거든. 부모님이 얼마 벌고 못 벌고 이런 문제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왜? 그럼 우리 부모님이 계속 못 벌고 이대로 살겠다고 하시면 파혼이라도 할 거야? 꼭 경제적인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억지 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지.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실망이야. 실망은 당신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지하게 하는 조언이니까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 거야. 할 말은 그게 다야? 아니, 할 말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 지금 적금 붓는다는 걸 꼴의 경제활동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문제 같다. 주식 같은 것도 하면서 재테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촌스럽게 적금이 뭐냐. 돈과 관련해서 온갖 지적질을 해대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서 사귀고 약혼하기까지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혼할 마당이 되니 본색을 드러내나 싶어 심란하기도 하고 그냥 약혼 자체를 취소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기훈 씨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냥 나 결혼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하나 싶고 그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약혼식까지 한마당에 뭐가 또 그렇게 심사 뒤틀릴 일이 있어서? 아니, 기훈 씨가 엄마랑 아빠 가게 일 매출이 얼마인지 체크하러 갔었다잖아. 어머님이랑. 그것도 모자라서 메뉴 가격을 2배는 올려야 뭐 마진이 남을 거라느니 뭐라느니 헛소리도 하고. 나 참 박서방 아니 그 자식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든 매일 온다고 서비스 주고 챙겨줬더니 그런 꿍꿍이가 있는 줄 몰랐구나. 이 망할 인간들을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름 계산을 해본 거라니까 묻는 거야. 정말로 엄마랑 아빠 가게 매출이 걱정되고 그럴 정도인 거야? 다른 음식점보다 메뉴 가격이 싸기도 하니까 나도 걱정이 돼서. 너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가고 용돈 많이 달라 할까봐 말은 안 했었던 일이다만 말을 해야겠구나. 사실 네 아빠랑 하는 가게 벌이는 나름 괜찮은 편이다. 그 속물 모자가 생각하는 계산이랑은
안 맞을걸? 물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보고 있었던 건 아니긴 하지. 근데 나름대로 계산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아마 건물 임대료까지 같이 계산을 했겠지. 그런데 가게 있는 건물이 네 아빠 거라서 임대료는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 뭐야? 그럼 우리 집 부자였었던 거야? 왜 그동안 나한테는 제대로 말을 안 했어? 애초에 부자라고 할 정도로 버는 건 아니고 너한테는 식당 우리 거라고 말했잖니. 건물이라고 있다 해봐야 식당 있는 게 다인데 그게 그거라 말 안 했다. 그 모자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만. 엄마는 내가 파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너가 좋고 감당할 자신 있으면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반대한다고 그게 말려질 일이니?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돈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굴었었잖아. 그런데 결혼할 마당 되니까 갑자기 이래서 나도 좀 많이 실망이거든. 벌써부터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되면 애시당초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 나도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기까지 하구나. 저는 엄마와 대화하면서도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가 철저하게 계산을 했을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겉으론 고상한 척 돈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굴더니 남을 걱정하는 척 호의를 베푸는 척 계산기를 두드려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해질까 걱정까지 되더군요. 이런 대화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예비 신랑에게서 또다시 황당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추천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나 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대출이건 퇴직을 하건 자금을 최대한 장만하라는 얘기였죠. 나는 관심 없으니까 투자하려거든. 당신 혼자서 해. 와, 당신 이렇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차버릴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고급 정보인데. 그러니까 고급 정보고 뭐고 잘 모르니까 안 하겠다고. 나는 그냥 월급 꼬박 받으면서 받는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평생 서민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됐다.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걷어차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냐? 뭐? 신분 상승할 기회를 걷어차? 그럼 내가 뭐 지금 노비 신분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런 맥락인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됐지. 뭘 또 따지고 들어? 막말로 내가 틀린 말 한 건 또 없잖아.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인 차이로 수저 나뉘는 건 알고 있지? 아, 당신이 그래서 나보다 수저가 더 낫다 이 말이네? 미안하다만 우리 부모님도 벌만큼 버시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덩치가 크다고 전부가 아니야.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건 뭐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설명하기도 힘드네. 결혼식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돈 얘기가 많아져? 됐으니까 이 문제로 더 말하지 마. 나 정말 짜증나려고 그래. 예비 신랑과의 말다툼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긋지긋한 예비 시모로부터도 연락이 오더군요. 나다. 예비 CM이. 우리 집 며느리는 아무나 못 드리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너가 좀 증명해줬으면 싶다는 말이잖니. 그리 어려울 건 없다. 네가 기훈이한테 큰 소리 친 거의 절반만 하면 되니까. 아, 제가 기훈 씨한테 부모님 형편 어렵지 않다고 했었던 얘기 말씀이신가 보네요.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듣기부터 하거라. 우선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해외여행 보내주고 용돈은 달에 200씩 줘야 한다. 피부과는 주에 한 번씩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가능하겠니? 이 정도 가능하면 결혼 허락하마. 아니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댁 아들한테는 파혼하자고 전해주세요. 뭐 댁아들, 너 지금 맛이 갔어. 어디 감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따위야. 그러는 당신들은 어디 나한테 태도가 이따위신데요? 모자가 쌍으로 돈 가지고 헛소리 해대는 거 더 듣는 것도 짜증나거든요. 보아하니 시험이니 자격증명이니 뭐니 하면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게 만들 생각인가 본데 전 그럴 맘 없어요.
그러니까 댁 아들한테 파혼이라고 전해나 달라고요. 착각하지 마라. 너가 파혼이니 뭐니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돈 없고 찌질한 네 가족 꼴을 앞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아, 제가 아까 여행 보내는 거 불가능하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셨구나. 미안한데 아줌마, 가게 입점한 건물 자체가 부모님 거라 아줌마가 생각하는 것보단 형편 넉넉하거든? 단지 돈 문제 가지고 쌍으로 찌질대는 모자한테 돈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알아? 야, 이 미친년이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 남한테 튀어오라 말아 할 거면 가게에서 그간 받은 서비스나 토해내. 돈 많다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독하다니까? 파혼을 선언하고 그간 겪은 스트레스를 되갚아줬더니 예비 시모는 아주 발광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통쾌한 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라며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했었던 전 예비 신랑이 어느 날인가 눈물로 호소를 해오더군요. 미안한데 나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5천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당신이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 갑자기 5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게 어디서 튀어나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실망한 것도 알아.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 부모님 벌이도 괜찮으시다며. 5천만 원 정도 해주는 건 어렵지도 않을 거 아냐. 내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렇지. 집에 밥 많이 남는다고 밥을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잖아. 사실 나 회사에서 쓸 돈을 잠깐 융통한 일이 있어서 그래. 감사 나온 상황인데 5천이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융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회사 돈을 횡령해? 와, 이거 진짜 미쳤구나. 설마 주식하다가 돈 잃어버린 거야?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동이 좀 크잖아. 잠깐 묶어놓느라 힘든 상황인 거고 금방 좋아질 거니까 믿어주라. 응? 나 한 번만 숨 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부탁이야. 꺼져. 너 같은 속물의 그지 새끼한테는 한 푼도 줄 돈 없어. 잘난 엄마한테나 의논해 보셔. 야, 내가 이렇게 애원하고 있잖아. 도와달라고. 그 뒤로 전 예비 신랑은 주식을 제대로 말아먹었다며 몇 번이고 더 아쉬운 소리를 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서야 지속적인 연락으로 절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었죠.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정말 속물적인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고 손절을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최근이네요. 마음 잘 맞는다. 생각하던 예비 신랑의 본색을 알고 파혼에 이르기까지의 제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겪은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말로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파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파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 심지어는 공포심마저 생겨서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변에 털어놓아 보아도 그런 집구석 인간들과는 파혼하길 잘했다며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렇게 신경 쓰냐는 반응들이 많아서 더 이상 제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네요. 온라인상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과 제 힘든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올 거지? 우리 엄마랑 누나가 자기 해준다고 벌써부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고 계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명절을 자기네 집에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서운하실 것 같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그게 그거 아냐? 미리 와서 얼굴도 보고 서로 친해지면 좋잖아. 올해 명절이 나 결혼하기 전 부모님이랑 보낼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시댁에서 보내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하고 싶어. 자기도 이해하지? 나야 이해하지만 우리 엄마랑 누나도 이해할지는 모르겠네.
자기 올 거라고 내가 다 얘기해놨거든. 나랑 상의도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결혼하면 남자 집에서 명절 보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차피 결혼 약속한 사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올 줄 알았지. 자기 예의 바른 사람인데 명절날 오는 걸 거절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예의랑 무슨 상관이야? 결혼하게 되면 모든 일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그렇게 자기 맘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명절 음식 다 버리라고 해야지. 한우 소고기도 사놓으셨던데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해야겠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안 가면 자기 식구들이 나눠서 먹으면 될 일인데 그걸 왜 버려? 누군가 오기로 해서 준비한 음식인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음식은 부정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무도 안 먹고 버리는 게 우리 집의 룰이야.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어.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안 돼? 자기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전화해서 한우랑 산적, 잡채, 갈비탕 몽땅 버리라고 할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부정 타서 다음해까지 재수가 없어.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아싸. 그럼 추석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차례 지내고 저녁까지 먹고 가면 되겠다. 사랑해, 자기야. 남자친구와 저는 작년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34살, 남자친구는 26살이었죠. 누구에게나 밝게 웃으면서 다가가는 그 남자가 멋있어 보였지만 8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감히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가 저에게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서히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조금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면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면까지 귀여워 보였어요. 자기야, 나 이제 집에 도착했어. 씻고 쉴게. 푹 쉬어. 오늘 자기가 와줘서 우리 엄마랑 누나랑 엄청 좋아하시더라. 근데 그 음식들을 전부 어머님이 만드신 거 맞아? 보통 솜씨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던데. 인터넷에서만 보던 모형 음식들 보는 기분이었어. 전부 우리 엄마 솜씨 맞지? 우리 본가 인테리어도 대단하지 않아? 나 그렇게 넓은 집은 처음 가봤어.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지고 약간 기죽을 정도더라. 자기네 그렇게 부자였어?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사실 우리 부모님이 좀 사시거든. 자기 나랑 결혼하면 고생할 일 전혀 없어. 난 그런 말 듣는 거 불안하더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어머님이 우리 결혼 허락하셨을 때는 나한테 뭔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거 아냐. 나랑 자기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말야. 우리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면 다 오케이랬어. 내가 자기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 나이, 재력을 다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뿐이야. 작년에 저희 둘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몹시 불안했어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안정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데 8살 연하인 남자친구와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자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연애는 모든 것이 순탄했기에 결혼까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나다. 예비 시엠이. 어머, 어머님이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추석날 너한테 대접한 음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내가 쿠키랑 케이크를 좀 구웠단다. 네가 다니는 회사로 보내주고 싶은데 주소 좀 알려주겠니? 제가 다니는 회사 주소를요? 그래, 우리 경진이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건물관리 업체에 다닌다면서? 거기 회사로 보내면 회사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네 체면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니? 그래도 회사로 받기는 좀 어려워서요. 차라리 제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 집으로 이 많은 걸 보내 네가 어떻게 또 옮기려고 해? 처음부터 회사로 보내는 게 낫지. 나한테 회사를 알려주기가 그렇게 어렵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저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았다.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서 만든 건데 네가 필요 없다면 다 버려야지. 어쩌겠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구나.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하렴. 어머님, 그걸 다 버리신다고요? 너 먹으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네가 필요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지. 네가 안 먹는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아, 알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일 빠른 퀵으로 보낼 테니까 직원들이랑 맛있게 먹고 인증샷도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남자친구와 그쪽 식구들에게 제 직업을 속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에 다닌다고 했지만 그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제 직업일 뿐이고요. 사실 저는 상가 하나를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20살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말도 못할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다행히 돈복이 있는 편인지 투자한 것들이 수익을 거둬 30대 초반에 제 건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원칙은 제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현재의 남자친구에게는 건물관리 업체 직원이라고 제 자신을 소개했고 저의 재력과 관계없이 절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직장 주소를 궁금해하자 저는 친하게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1층 세입자에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지금 가게에 계시죠? 그럼 이미 나와서 재료 준비 중이지. 한두 시간 후에 제 이름으로 퀵이 하나 갈 건데 좀 받아주시겠어요? 쿠키랑 케이크 같은 거라는데 언니랑 직원들이 나눠서 드셔도 되고요. 어머, 뭐야? 우리 장 사장 결혼한다더니 벌써부터 이런 거 돌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께서 저 주려고 만드셨다는데 딱히 받을 곳이 없어서요. 언니네 가게 주소 알려줬으니까 그쪽으로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그런 것까지 해줘? 장 사장 열심히 살더니 복 받았네. 남편이 8살이나 어린 것도 부러워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좋다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아유, 아니에요. 아무튼 부탁 좀 드릴게요. 염려마. 내가 받아서 직원들도 나눠주고 장 사장 목도 남겨놓을게. 고마워요, 언니. 저는 결혼 전에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오픈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1층 술집 사장님은 제가 결혼을 앞둔 것도 알고 있고 평소에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잘 다독여주는 사이였기에 이번에도 마음 편히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장 사장, 비상이야 비상. 지금 나와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오늘 단체 손님 잡혀서 최고로 바쁜 날인데 알바 둘이 킥보드 타고 오다가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대. 둘이나 빠져서 지금 홀이고 주방이고 난리야 난리. 내가 오죽 부탁할 데가 없으면 장 사장한테 연락했겠어. 여기 와서 하루만 도와줄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나갈게요. 그날 술집에는 단체 손님으로 가득했고 저는 다른 때도 이 언니의 부탁으로 일손을 거들었던 경험이 있기에 빠르게 밀린 주문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술집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다. 예비씨 애미.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고요. 상견례는 얼어 죽을 하마터면 너 같은 쓰레기한테 우리 아들 넘겨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는지 모르겠네. 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술집에서 일한다며? 너희 신우가 네가 적어준 직장 주소로 찾아갔더니만 네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남자한테 웃음 팔고 몸 팔고 있는 거 똑똑히 목격했다고 했어. 이래도 발뺌할 거야. 거길 찾아오셨다고요? 그럼 설마 제가 일하는 직장이 알고 싶어서 쿠키 굽고 케이크 구운 거였어요?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같은 8살 연상 늑달이 며느리한테 케이크를 왜 보내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만 맡겨놓은 게 아무래도 불안해서 내 나름대로 수를 쓴 건데 이렇게 딱 걸릴 줄은 몰랐지.
이 못 되쳐먹은 것. 그럼 설마 경진 씨도 제 뒷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애가 좀 허술해. 나는 너 처음 보자마자 8살이나 많고 벌써부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딱 싫다고 했더니만 네가 무슨 건물주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나섰지. 너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경진 씨가 저를 건물주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경진이 말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너 건물주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라. 네가 전화 받을 때마다 월세가 어쩌고 세입자가 어쩌고 하는 거 안 들은 회원이 없다는데 아예 네 맞박에다가 나 건물주라고 써놓고 다니지 그랬냐? 확성기에 대고 건물주라고 동네방네 떠들지 그랬냐고. 저런 머저리 하수한테 우리 아들이 넘어갔다니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됐고요. 저 경진 씨랑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랑 대화해서 뭐 어쩌려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천박한 말 기술로 우리 아들 농락해서 오해였다고 빠져나가려고. 어림도 없어. 경진이는 속아도 내가 안 속아. 내가 올해 조상님 제사도 잘 모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더러운 게 우리 집에 들러붙어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의 돈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걸 안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당사자의 말을 듣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남자친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진 씨,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자기가 나 건물주라고 알고 만났다는 거.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네가 건물주가 아니면 나 같은 젊은이가 너를 왜 만나? 아주 나이만 처먹고 양심은 저 세상에 팔아먹은 인간아.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야? 네 전화 목소리 개 크거든. 전화 받을 때마다 이번 달 월세 빨리 보내달라는 둥 떠들어대길래 동호회에서 너 건물주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거기 있는 남자들끼리 누가 너 꼬셔서 결혼하나 내기해서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 사기꾼한테 속은 거였어. 나 이제 쪽팔려서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나? 나를 두고 그런 내기까지 했다고? 니네들이 사람이냐? 너도 우리 같은 젊은 남자 꼬시고 싶어서 거기 들어와서 건물주 행세한 거잖아. 건물주 행세라도 안 하면 아무도 너 안 만나주니까. 내 말이 틀려? 너 만난다고 허비한 내 시간과 돈이 아깝다. 야, 다 필요 없고 내 계좌번호로 돈이나 보내. 내가 너한테 빌린 돈도 없는데 돈을 왜 줘야 해? 내가 너 건물주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돈 얼마나 썼는지 알아? 네가 먼저 사기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손해배상은 해줘야 할 거 아냐. 명절 음식 사온 값이랑 아파트 단기 임대비, 케이크 사온 값 다 정리해서 알려줄 거니까 오늘 안에 입금해. 그 모형 같았던 명절 음식이랑 케이크 다 사온 게 맞았네. 근데 아파트 임대비? 설마 너희 엄마가 산다는 그 아파트도 진짜가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너 같은 노땅을 왜 만나냐? 건물주 기둥서방 되는 줄 알고 힘 좀 줬더니만 돈은 돈대로 쓰고 나만 쪽팔리게 됐어. 너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진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네? 눈이 있으면 거울을 보세요. 어느 정신 나간 놈이 너같이 나이 많은 아줌마랑 결혼을 해? 나는 비위가 강해서 돈만 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없는 술집 아줌마인 거 알았으니 이제 완전 빠이빠이야. 그래도 내 계좌로 돈은 꼭 보내라. 응? 남자친구마저도 예비 시어머니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들 모이셨네요. 야, 너 빨리 돈 보내. 구차하게 질질 끌지 말고 돈 정산하고 끝내자니까. 왜 약속을 안 지켜? 너랑 톡하고 나서 내 핸드폰까지 오염되는 느낌이라 소금이랑 팥 뿌렸는데 징글징글한 것이 또 연락을 해대네. 이젠 아주 굿이라도 해야 저것이 떨어지려나 보네. 물귀신보다 지독한 것. 우리 아들한테 푹 빠져서 아주 정신이 돌아버린 게 분명해. 뭐라는 거야, 미친 아줌마가. 술집 다니더니 제 말하는 것 좀 봐. 저런 천박한 게 우리 아들한테 꼬리를 쳤다니.
술집에 다니는 게 아니고 술집 건물이 내 거일 뿐인데? 뭐라고? 건물주 기둥서방 거의 다 됐는데 다 된 밥에 재 빠뜨려서 어떡하나. 우리 누나가 그날 술집 가서 네가 일하는 거 다 봤다고 했어. 거기 사장님한테 저 여자 누구냐고 했더니 일하는 알바라고 했다던데. 그럼 그게 다 뻥이었어? 그날 사정이 있어서 내가 가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우리 상가 건물주인데 저랑 친해서 오늘 일 도와주러 왔어요. 이러겠냐? 아가, 그럼 그 건물이 네 소유가 맞다는 거야. 우리가 진즉에 알았으면 너한테 더 잘해줬을 텐데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우리 사이에 참 섭섭하다. 자기야, 이거 다 몰래카메라였어. 자기와 나의 사랑을 시험하는 깜짝 몰카. 재밌지? 건물주 며느리 보겠다고 남의 아파트까지 빌려서 사기치는 인간들아. 그 정도 정성이면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가 되겠다. 자나깨나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하니까 오던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내가 했던 말 다 사과할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니. 따지고 보면 먼저 솔직하게 말을 안 하나가 네 잘못도 있고 말이야. 맞아. 자기가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이렇게 오해할 일도 없었잖아.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이 더 단단해질 거야. 원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법이라잖아. 너 같은 사기꾼은 언젠가 일간신문 사회면에서 볼까 무섭다. 이대로 내 인생에서 조용히 아웃해주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렇게 저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고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 모자가 저희 건물 앞을 서성거린다는 제보를 받고 한동안은 제 건물에도 맘대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잠잠하길래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돈 많은 연상의 여인에게 본인이 건물주라고 속여서 접근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해 도망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천박함은 어째서 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고 이대로 쭉 독신으로 살거나 아예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해 제 조건을 모두 오픈하여 사람을 만나야 하나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도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직업은 간호사고요. 얼마 전 저에게 생긴 엄청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의 자산 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보유한 코인이 엄청난 수익을 내서 수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남편은 제가 그 코인을 처음 샀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이상한 요구를 하더군요. 영지야, 이제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라. 네? 엄마요? 왜 싫으니? 싫은 건 아니고요. 저도 엄마가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서요. 이대로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단다. 나는 딸도 없고 아들만 하나잖니. 그래서 항상 외로웠단다. 그래서 며느리인 널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어. 요즘 영진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내 배로 나왔어도 이만큼 이쁠 순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댁 어머님 아니고 엄마. 자,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요? 정말 어려운데요. 좀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천천히 적응되겠지. 우리 사랑하는 딸 영지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지 알지?
네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엄마랑 딸이 된 기념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하자꾸나.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시댁 부모님과 친부모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며느리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본인을 엄마라고 지칭하며 자신에게 친부모처럼 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지야, 엄마 내일 동창회 가는데 말이야. 엄마 입을 옷이 없네. 제가 저번에 백화점 가서 옷 사드렸잖아요. 그거 입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나도 우리 딸처럼 젊게 입고 싶어서 그래. 내가 쇼핑몰 주소랑 내 아이디 비번 보낼게. 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옷 좀 결제해다오. 우리 딸. 어머님, 저 이번 달에 마이너스예요.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이가 접촉사고를 내서요. 그거 제 돈으로 막느라 정말 허리가 휘고 있어요. 지금 제 옷은커녕 양말 한 켤레도 못 사고 있어요. 죄송해요. 너는 딸이 되어서 엄마가 거지같이 살면 만족하니? 엄마가 거지면 딸도 거지인 거야. 너는 엄마가 길바닥 거지처럼 살아도 좋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엄마라고 부르라니깐. 우리 딸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벽치는 거 엄마는 너무 슬퍼. 엄마랑 딸 사이에 그런 법은 없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시기에 어머님이라니. 그렇게 슬픈 말은 하지 말아줘. 저 정말로 이번 달은 어려워서 그래요. 옷은 다음 달에 결제해 드릴게요. 내가 우리 동규한테 다 들었다. 우리 딸 아주 부자라면서 코인으로 대박났다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동규 씨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엄마랑 딸 사이에 비밀이 어딨니? 엄마는 우리 딸이랑 일심동체가 되고 싶단다.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말이지, 너 친정엄마한테 매달 용돈 드리고 있다면서? 동규 씨가 그런 것까지 말했어요? 네. 저희 엄마 몸이 약하셔서 지금 경제 활동을 못하고 계세요. 저라도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동규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듣자 하니 다른 사람들 월급만큼 준다면서? 금액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저 키우시느라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딸이 된 도리로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내 딸이기도 하잖니. 나한테도 딸 된 도리를 다하는 게 어때? 저 어머님한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여행도 가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요. 그니까 그런 것도 계속하고 너희 친정엄마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달라는 거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말이지. 혹시 저희 엄마한테 드리는 만큼 똑같이 용돈을 달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파트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고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그래도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정말로 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세요. 너희 엄마는 좋겠다. 너 같은 졸부 딸내미 있어서. 딸 없는 사람은 아이의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원. 세상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나 그냥 옥상 가서 뛰어내릴 테니까 나 죽으면 내 시체나 찾으러 오렴. 갑자기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됐다. 나 없어도 신경도 안 쓸 천하에 매정한 것. 다시는 나 찾지 마. 혀 깨물고 죽어버릴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일단 어머님 계좌로 용돈 조금 보내드렸어요. 이걸로 입고 싶으신 옷 한 벌 사세요. 저 정말 어렵게 드리는 거예요. 땡큐. 사랑한다 우리 딸. 시어머니는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을 받으셔서 누구보다 여유롭고 풍족하신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도 저에게 결제해달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냉장고가 비었다면서 수시로 먹거리를 배달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핸드폰 사용이 익숙치 않으시니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 저한테도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내가 코인으로 수익 본 거 얘기했어? 왜? 왜라니,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큰 돈 갖고 있다는 거 알면 다들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너는 우리 엄마가 남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잖아. 아닌데? 우리 엄만데? 그러니까 엄마는 엄만데 우리 부부끼리만 공유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내 재산 상황 어머님한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럼 나한테도 말하지 말았어야지. 내 귀에 들어온 이상 우리 엄마가 아는 건 당연한 거야. 자기, 나,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일심동체 한 몸이거든.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한 몸이야? 나랑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전부 엄마한테 가서 말해도 돼? 기분 나쁘게 우리 일을 장모님한테 왜 일러 바쳐? 우리 가족은 너랑 나, 그리고 우리 엄마까지야. 자기 너무 이기적이야. 왜 나만 자기 가족에 포함되어야 해?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시는데 그거 정말 부담스러워. 엄마라고 말하면 혓바닥이 부러지냐? 그냥 엄마로 해드려. 우리 엄마가 자기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사람 성에 무시하는 거 안 좋은 버릇이야. 자기도 그럼 우리 엄마 아들 할래?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나처럼 맨날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할 수 있어? 내가 왜? 싫은데. 왜 사람이 역지사지가 안 돼? 내가 어머님 딸 노릇하느라 고생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기는 해? 너 지금 고생한다고 했냐? 너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두고 봐. 저는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과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저희 엄마의 병세는 날로 심각해져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지금은 장모님 앞으로 용돈 안 드리지? 그거 우리 엄마 앞으로 주면 안 될까? 뭐라고? 아니, 어차피 자기 지갑에서 다달이 나가는 돈이었잖아. 그니까 그거 장모님 안 줄 거면 우리 엄마 달라고. 누구한테 가나 똑같은 거잖아.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말해. 우리 엄마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서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가는 용돈 얘기를 논할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해? 엄마가 오늘 자기한테 꼭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왜 나한테만 화를 내냐? 어머님이 이 상황에서도 저희 엄마한테 가는 용돈을 탐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걸 전혀 필터링도 없이 저에게 전하는 남편 역시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일단 엄마의 간병에만 집중하고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면 남편, 시모와도 절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자님, 큰일이에요. 일단 어머님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어머님 상태는 요 며칠 안정적이에요. 다른 일로 연락드린 건데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신 거죠? 저희 엄마와 관련된 일은 아니라니 다행이긴 한데 그거 말고 심각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병문안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닌데요. 시어머니라니 더 미칠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오늘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돈 줄 테니까 김영진님 어머니한테 독극물을 주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놀라서 벙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더 주겠다고. 얼마면 해주겠냐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뛰어요.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까 그 대화 혹시 녹취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그럴 겨를도 없었죠. 그럼 증거도 없는 거네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번호 남겼죠?
거기로 연락해서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목적은 하나일 겁니다. 저희 엄마 앞으로 들어가는 제 돈이 아까웠던 거죠. 저희 엄마만 돌아가시면 제 재산을 본인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시어머니는 얼마 안 가서 반응을 보이더군요. 내가 방금 요양병원 간호사한테 연락을 받았다.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운명하셨다고 하더구나. 정말요? 안사돈 돌아가셔 상심이 크겠구나. 그렇지만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겠지. 내가 딸처럼 보듬어 줄 테니 엄마처럼 대하거라. 이번 달부터 네 엄마한테 주던 용돈 입금하고. 진짜 걔 미친년이네. 뭐? 나 당신이 한 짓을 전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요양병원 간호사 시켜서 우리 엄마한테 독극물 주사하라고 했다며? 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이 탐난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려고 했던 짓 요양병원 간호사한테 전부 다 들었어. 그 간호사한테 내가 일부러 시킨 거예요. 시킨 대로 독극물 주사했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친함정이 걸려든 거라는 소리야. 뭐야? 그럼 니네 엄마가 아직 안 죽었다고? 아이씨,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명줄이기니? 암 걸린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죽지를 않아? 이제 본성을 드러내시는군. 그래, 내가 시켰다. 어쩔래? 어차피 죽을 사람 편하게 죽게 해주는 게 뭐가 나빠? 유럽에서는 일부러 돈 주고 안락사도 한다는데 내가 공짜로 니네 엄마 안락사 시켜주려고 한 거야. 야, 이 미친 인간아. 우리 엄마만 없어지면 당신이 진짜 내 엄마라도 될 줄 알았어? 꿈 깨. 당신은 내 엄마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아예 인간 실격이야. 남은 여생은 아주 비참하게 보내도록 기원할게.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본까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남편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 도라이야, 이혼해. 너네 모자는 완전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야. 자기야, 나 한 번만 봐주라. 일단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엄마가 다 계획한 거고 나는 따라간 것뿐이란 말이야. 나는 고소하지 말아주라. 응? 그걸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도 너네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야. 콩밥이나 처먹어라, 이 모자란 인간아. 저는 남편과 시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했고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는 바로 이혼했고 아이는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본인의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 백화점에서 할부로 신용카드를 긁어대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엄마의 목숨을 빼앗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설령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시모에게 용돈을 주거나 큰 돈을 쥐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남자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미 한 번 했었던 결혼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일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인간 말종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남자를 만났다가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빠, 나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 병원 가서 확인해보니까 임신 한 달이라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긴 내가 설마 애라도 지우라고 할 줄 알았어?
너랑 나 사이에 태어난 생명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지. 설마 그럼 나랑 결혼할 거라는 얘기야? 그런 말 이제까지 나한테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가 좋아서 그러려는 거야. 내가 앞으로 너 책임질 테니까 믿어줘라. 나 허접한 놈 아닌 거 알지? 우리 고작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천천히 알아보자더니? 그래서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 아니지? 빌딩만 2개인 건물주랑 결혼하는 마당인데 뭐 그리 걱정이실까? 나랑 결혼만 하면 당신은 그냥 편하게 인생 즐기기만 하면 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남자는 저와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말을 했었지만 사귀는 도중 아이가 들어서게 됐고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와 결혼한 남편은 보육원 출신으로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었죠. 남편은 건물주라 그런지 딱히 일하는 모습도 없이 돈을 꼬박꼬박 잘 갖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한 지 5년이 다 되었을 시점부터였는데요. 나 앞으로 당분간은 당신한테 생활비 못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빠 돈 많이 번다면서. 아니, 그래도 건물 살 때 대출받은 돈도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지. 그리고 임대준 건물의 사장들이 제깍제깍 돈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내가 좀 따져줄까? 삼촌이 변호사 하셔서 나도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분까지 나설 만한 일은 아니고 너가 변호사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좋게 좋게 해결을 해볼게. 어쨌거나 생활비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적어도 3달, 아니 2달만 좀 참아봐. 2달씩이나? 그동안 우리 애기랑 오빠랑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저금해놓은 돈이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안 그래?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아이를 기르며 무던하게 지내던 삶은 그날로부터 치열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직접 일을 해야만 했고 생활비를 주겠다는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러는 거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나가서 벌면 되는 거잖아. 남편이 요즘 자금 쪼달린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보채냐? 내가 이유 없이 보채는 거 아니잖아. 애 기르는 것도 나 혼자 하고 있고 일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엄마한테 매번 아쉬운 소리 해야 하거든? 그런데 건물주라는 남편이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니까 나로선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가 더러운 여자라는 증거인 거 모르냐? 뭐? 오빠 지금 나보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런 거야? 채팅 어플에서 만난 년 건물주 아내 만들어줬더니 남편 잡아먹으려는 꼴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너가 자꾸 이러면 나도 같이 못 살아. 같이 못 산다면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우리 종우랑 나 버리겠다고?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인 거 알지? 이혼한다고 쳐도 내가 너한테 재산 떼어줄 의무도 없다 이거야. 와, 오빠 진짜 말 나쁘게 한다. 내가 재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 힘들게 좀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야. 자꾸 네가 이렇게 사람을 쪼아대니까 나도 미칠 노릇이다. 지금 건물에 있는 인간들이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그럼 번 돈으로 소송을 하든지 해서 받아내면 될 거 아니야. 삼촌이 변호사라서 이런 문제 잘 안다니까? 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여튼 내가 내 일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끄고 네 일이나 잘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 오빠가 생활비 안 갖다 준 덕분에 식당 일하면서 애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남편은 이런 저의 압박이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는 날이 점점 늘어갔는데요. 변호사 인맥도 있겠다.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투성이었죠. 결국 이런 갈등이 잦아지던 중 남편은 어느 날인가부터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그이가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이름도 신분도 죄다 달라서 찾을 수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마 김서방 사기꾼이었던 거 아니냐? 어쩐지 결혼식 때 아무도 안 찾아오고 친구 없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럼 설마 건물주라는 것도 다 거짓부렁이었던 거야? 아니,
나 분명 그이가 건물에 들어가면서 임차인들한테 인사하고 서로 아는 사이인 거 봤었는데? 아는 척이야 뭐. 떡만 돌려도 할 수 있는 거고. 명확하게 김서방의 건물이다 아니다. 그렇게 드러난 일이 없잖니. 하여튼 이 일 아빠 곧 알게 될 텐데 큰일이다 큰일. 지금 아빠가 알게 된다 아니다가 중요해? 나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온갖 상상이 다 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나도 답답해서 그러지 이거사. 하여튼 간에 나도 백방으로 알아볼 테니까 너 일단 친정으로 오기나 해라. 대충 너랑 김서방이랑 부부 싸움했다고 둘러대고 몇 주 정도는 네 아빠 모르게 해볼 테니까. 애는 나한테 맡겨두고 김서방 어디 갔는지 뭐 하는 인간인지 꼭 알아내라. 알겠니?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경찰도 모른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던 상황이었죠.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지만 엄마의 말처럼 남편을 찾아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생각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량을 미친 사람처럼 남편이 소유로 두고 있던 건물이며 부동산 업자며 여기저기를 쏘다니다 보니 어떤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야, 이 미친 여자야.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유부남을 만나?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상간녀로 고소할 거라고.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김우일이라는 사람 아내고 실종된 남편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일이 아니라 김희루겠지. 너 지금 대체 나랑 뭐 하자는 거니?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내 건물을 쑤시고 다니면서 내 남편을 캐고 있는 거냐고. 그럼 뻔히 내 귀에 들어올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뭔지나 들어보자. 당신 남편 이름이 김희루라고요? 설마 빼빼 말라가지고 맨날 등산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 맞나요? 그래, 그게 내 남편이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얘기나 얼른 해보라고.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한 지 5년 넘었는데요. 혹시 이 사람 확실히 맞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이가 하도 사진 찍는 거 싫어해서 가진 게 그나마 엄마가 찍어준 결혼식 사진뿐이에요. 세상에, 맙소사. 당신 뭐 하는 여자길래 유부남이랑 결혼을 했어요? 아니, 정말 5년 전에 결혼한 게 맞는 거예요? 이럴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실종된 남편의 이름이 실명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이미 넋이 나가 있었던 덕분인지 저와 결혼한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 아니 유부남임에도 총각행세를 한 인간 말종은 저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김우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본명이 김희루라 이거네요? 건물은 본인께 아니라 채영 씨 소유의 것들이고요. 네, 제 남편이 하도 무능력한 인간이라 행세나 좀 하라고 건물주라고 말하고 다녀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쑤시고 다니는 줄은 몰랐네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도 그 인간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찌된 자초지종인지 저도 설명을 듣고 사과를 받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논의는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기당해서 결혼까지 한 상황이고 그 인간 애까지 키우고 있는 마당이에요. 보상과 관련해서 당연히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와, 이 여자 이제 보니까 참 무서운 여자네. 듣자 하니 결혼식은 했어도 혼인신고는 안 했었다며? 그럼 실제 부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런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야? 실제 혼인은 안 했어도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 지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실혼이나 다름없이 인정이 될걸요. 제가 삼촌이 변호사라서 법을 그쪽보다는 잘 안답니다. 그쪽? 너 지금 그쪽이라고 했니? 반말은 하지 마시죠. 저는 처음부터 계속 존중해드리고 있는데 좀 기분이 나쁘네요. 야, 너 내가 경고하는 말 잘 들어. 지금이라도 곱게 물러나고 내 남편 안 찾는다고 약속해. 그럼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떼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욕심낸다? 그럼 나도 더는 못 도와줘. 빈털터리에 거렁뱅이인 내 남편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네요. 보아하니 내 남편 얼굴 보고 어떻게든 꼬드겨볼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도 꿈깨라 이거야. 동정에 호소하든 돌아오라고 말하든 아무것도 안 통할 거니까. 그 인간 무능력해서 내가 용돈 끊으니까 너 생활비도 못 갖다 줬던 사람이야. 왜 자꾸 집착을 하고 그래? 집착을 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요. 저는 총각인 척하고 남의 인생 망가뜨린 인간한테 더는 미련 없어요. 그냥 사과를 받고 싶은 것뿐이고 정당한 보상을 달라고 말하는 것뿐이거든요. 감당 가능하겠니? 생활비 주는 거나 꼬박꼬박 받아쳐 먹으면서 편하게 살아온 년이 덤빌 싸움이 아닌데? 되게 망할 남편이 생활비 안 주고 뻗댈 때도 저는 나름대로 살 방법을 모색했거든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삼촌을 통해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니 재판의 결과는 저에게 유리한 상황들 뿐이었죠. 일이 이쯤 되자 한때나마 제가 남편이라 생각했던 인간이 그제서야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데? 정말 이런다고 너가 소송해서 떼돈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돈 하나도 못 받고 피눈물 쏟기 전에 준다는 돈이나 합의하고 받아라 좀. 얼굴 볼 용기도 없어서 부인한테 맡기고 숨어있던 인간이 할 말이니? 됐으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그래야 내가 댁들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아니, 제발 이러지 좀 말자. 나도 물론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해. 그런데 이렇게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나는 너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종우 아빠로서 생활비 꼬박꼬박 주면서 성실히 산다고 생각했었던 것도 그냥 부인한테 받는 용돈의 일부분일 뿐이었고. 대체 넌 뭐하는 인간이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같이 좋아서 즐겨놓고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솔직히 너 내 덕분에 인생 편하게 살았잖아. 너랑 같이 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안일이며 애 돌보는 거 다 나 혼자 했어. 말 좀 험하게 해서 서운해도 내가 돈 못 번다는 이유로 참아야 했고. 그래놓고 지금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알겠으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부인이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나 쫓아낼 거라는데 제발 사정 좀 딱하게 여겨줘. 아빠 없이 잘할 종우 생각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못 그만두겠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그만두지 못하는 건 종우나 당신 때문만이 아니야. 같은 여자로서 받은 고통 나 몰라라 하고 아나무인격으로 굴던 그 여자 때문이지. 둘이 싸잡아서 죄 지은 값 받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야, 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그만 좀 해라. 얼굴 보고 무릎 꿇으면 그때야 그만할래? 아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찾아올 생각하지도 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내 아내가 지금 이 문제로 쓰러진 상황인데도 그런 말이 나와? 병원 간 사진 보내주면 믿을래? 나보고 감당 가능하겠냐고 그러더니 본인이 오히려 더 약했네. 야, 너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제게 소송을 그만두라면서 종용하는 인간 말종의 모습을 보니 처음 남편이라 믿었던 인간이 실종되었을 때보다 더욱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에 남은 일말의 인정이나 동정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품게 됐죠. 저는 삼촌과 함께 모은 증거들을 취합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들 종우의 양육비는 물론 오랫동안 절 기만해온 세월에 대한 보상 역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죠. 예, 종우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오늘 선자리 꼭 나가거라. 그쪽도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사별한 사람이라서 너랑 조건이 딱 맞아. 괜히 너 이혼한 상세 얘기는 꺼내지 말고. 알겠어? 그게 또 뭐 그리 대단한 비밀이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리고 그런 문제 정도로 접을 사람이면 인연이 아닌가 보지. 내가 답답해서 그러지 이거사. 애 키우기 충분한 돈이 있다고 세상살이가 능사가 아니야.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거다. 알겠니? 잘 알겠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꽝을 한번 뽑았으면 연속으로 또 뽑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생각하면서 살 거냐?
그쪽 집안도 소송지고 나서 여자도 쓰러지고 완전 풍비박산 났다면서? 그런 얘기는 못하러 해. 하여튼 내가 내 문제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보채지 마셔. 소송에 패배했었던 저의 전 남편은 부인에게 전에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 들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무시하며 이쁘지도 않은 인간을 감싸던 여자는 막대한 재산을 잃고 현재 전 남편과 함께 월세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 또한 전 남편의 부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다 싶은 마음이네요. 손절해야 할 인간을 손절하지 못하고 곁에 두고 계속 고통받는 걸 보니 어찌 보면 그런 무능하고 인간 말종인 인간과 결별하게 된 지금이 행복한 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아이를 홀로 계속 키우게 될지 다른 누군가와 결합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전 남편과 같은 인간 말종만은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